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그래서 그 국무회의 참석자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그 최다령 사무총장이 뭐 하고 있더냐?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법사위원장한테 그건 아니죠, 막 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대요. 구석에. 우리 이제 QWER님께서 어우 짜쳐 크크라고 해주셨는데 야 요즘 진짜 이정주가 이런 짜친 취재에는 대한민국 탑입니다. 제가 이거 참 진짜 미쳐버립니다. 아무도 안 하는 취재. 아니, 누가 이런 거에 관심 있겠어요? 국무회의 분위기에. 무조건 이정주 단독이야. 아무도 안 해. 참고로 단독이에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참고로 단독입니다 이게. 믿습니다. 단독인 거 믿습니다. 그 얘기 되게 재밌었거든. 사실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을 오늘 저렇게 만든 이제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감사원 조직이 이렇게 가도록 만든 사람인데 네. 유병호가 심지어 영전을 해가지고 네, 감사위원으로 차관급 감사위원으로 네, 가서 네. 지금도 감사위원을 하고 있고 네, 그 자리를 채운 감사원 사무총장도 문제 아닙니까? 네, 최다령. 최다령 사무총장. 네.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지금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이고 그 다음에 최달령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조금 곧 나올 건데 조은석 특검. 조은석 여기 특검. 감사위원이었어요. 네. 이게 고검장 출신인데 그렇지. 보통 검찰에 있다가 감사원 업무가 비슷해요. 그래서 감사원으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조사에서 조지는 건 똑같은 거지. 그렇죠. 네. 이제 수갑을 채우냐 안 채우냐 그렇죠, 차이예요. 그런 거죠. 네. 그렇지. 네, 검찰은 얘 구속시켜. 영장 청구권이 있냐 없냐의 차이 정도. 그렇죠. 네. 어. 이제 그 차인데 감사원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얘 좀 구속시켜 주세요라고 이제 검찰이 보내는 넘기는 거죠, 검찰로. 네. 그래서 거의 프로세스는 전 단계까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아직 소위 말해서 그 적폐 라인이 잡고 있어서 제가 이제 감사원 취재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관저 스크린 골프장 있죠. 네, 그거 21g 만든 거. 그거 아직도 있어요? 네, 그거 아직 관저에서 그 만든 거 지난번에 작년에 감사했잖아요. 네. 그 보고서 뭉개고 뭉갠 놈들한테 그러니까 보고서에 단계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고서가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처벌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고를 할 수도 있고, 네, 내지는 뭐 해임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정말 심할 때는 횡령 배임 구속시켜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건 짜잘한 거잖아. 이게 밟았어요. 아. 그 라인이 최재해, 최달령, 유병호. 이거 스크린 골프 좀 칠 수 있지 그거. 그거 칠 수 야 있죠. 이거 가지고 뭐 공무원들 처벌할 거야? 이렇게 했었던 라인이 살아있다. 그렇죠. 대통령이 건강 챙기겠다고 하는데 뭐 독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트럼프 만나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야죠. 정상외교. 네. 요렇게 했던 라인이 이제 최다령 라인이다 말하자면. 네, 그 라인이 있는데 이 최다령 씨가 최근에 일단 화면을 보시죠. 제가 영상 하나 화면이 있어? 최다령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분이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세게 붙었거든요. 법사위에서. 네. 동영상이 제가 하나 있는데 있어요? 국감 때 영상이에요. 국감 때. 감사원에는 감사원장님께서 감사원은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많이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예,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입니까?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사무총장 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했는데요? 감사원장님이 지금 그 위원님께서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최대한 성실하게 소명을 하는데 감사원장 대변인이에요? 그걸 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원장에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사실 저렇게 보면 정청래 의원이 소리 지른 것 같지만 저게 어마무시한 짓이에요.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이 예를 들면 우리 똑같아요. 예를 들면 검찰총장한테 물어보면 검찰총장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예를 들면 저희 이사회가 있는데 당연하죠. CBS 사장님한테 물으면 사장님만 대답해야 되지. 맞아요. 어디 건방지게 사장님한테 물었는데 옆에 그 비서가 잠깐만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너무하신 네. 것 같습니다. 막 피감 그러고. 기관이 그리고 지금 뭐 위원님이 뭐 사실관계를 전혀 틀려고 잘못 얘기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저게 있을 국회의원 수 질의를 했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를 상임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도저히 껴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뭔데? 저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국민을 뭐로 생각하는 건지 또 네. 국민도 다 감사하려 그러는 건지 참. 근데 보다 보니까 네. 그 전에 사무총장 하던 유병호를 거의 벤치마킹한 배치박혀 있죠. 캐릭터네. 유병호 사무총장 때 딱 저렇게 했거든요. 네. 국회 나가가지고 사실상 뭐 막 이렇게 싸웠잖아 국회의원들이랑. 거칠게 했죠 좀 더. 그러고 네. 나서 윤석열 부부한테 예범 받아가지고 너 그럼 감사위원회라. 네. 자기 이제 계열 꽂아놓고 간 거네.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도 네. 감사원 사무총장이고. 네, 현재 사무총장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저항 중에 혼자 내전 중이야? 그럼 저게 제가 최근에 들은 기사로 쓰기 전에 이 국무회의 열렸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국무회가 이제 배석자들이 있어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진숙, 빵진숙, 방통위원장. 네, 빵진숙도 맞아요. 국무위원 배석자예요. 아 그렇죠. 네, 국무위원 의결권이 없거든요. 서울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배석자인데 감사원에서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가요. 최다령. 음. 최다령 씨가 가는데 최근에 가서 제가 이제 내부에서 들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제 10일 만에 한 거 국무회의 몇 번 여니까 갔다 와서 감사원 간부회의를 열었대요. 간부회의에서 이랬대. 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랑 코드가 맞아. 아니 지금 커밍아웃. 북한대 전화리 비워놓고 야 우리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저 국감에서 지금 한 8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아니 그 감사원 간부회의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저기 같이 있었어 다 조은석 감사위원하고. 원형적 마인드인데 원형적 마인드. 방금 저 자리에 다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렇지 다 같이 간부들이. 지금 특검하는 조은석 감사위원도 그때 저기 있었고. 네, 지금 정청래 위원장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정미 다 보고 있죠. 네, 끼어들고 막 그건 아니죠. 막 위원장한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막 벌써 이제 갈아탄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라인으로 갈아타려고. 네. 그래서 웃기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간부에서 했다고 저한테 제보가 여러 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신가? 정신 승리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라는 정신 승리. 저분 관저 의혹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 보고서 때문에 100% 특검 들어갑니다 이거. 예, 뭐 기다리세요. 잘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 간부에서 헛소리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근데 저한테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제가 여기서 추정을 해보자면 그 국무회의 분위기가 뭐 모두 발언도 이제 생중계가 됐었고 분위기가 이제 뭐 중앙일보나 이런 매체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네. 최대량 사무총장이 갔을 때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이 전 장관들, 그러니까 전 정권의 장관들한테도 막 심하게 몰아붙이거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어르고 달래고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네, 웃으면서 합시다. 뭐 고생 많으십니다. 네. 뭐 이런 거 하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의 장면에서 그 이상한 일이죠 사실. 아무리 그렇다고 당신 내가 국정감사 때 봤는데 개판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원한테 뭐가 물어볼 게 있었는데 물어봤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웠다. 나한테 좀 잘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거기서 혼자 희망을 본 게 아닐까? 자기 혼자 느낌에 감사원에 대한 질의를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은 것 같았어. 나한테도 좀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줬어. 우리가 코드를 잘 맞추면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아니 그럼 거기 국무회의들 다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물어보겠지 그냥. 이런 희망의 돌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그래서 국무회의 참석자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그 최다령 사무총장이 뭐 하고 있더냐?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법사위원장한테 그건 아니죠. 막 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대요. 구석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농담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수 위원장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야 너 빵 좀 사와라. 이 말 할까봐. 빵샷 시킬까봐. 돈은요? 법카 있잖아 법카. 새벽 4시에 한 1억 긁어 가서 성심당 가서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했다가. 그렇죠. 혹시 그럴까봐 공격 들어올까 가만히 있대요. 그렇지. 네. 근데 제가 소개해드려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 통화 10통 했어요.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대변인실로 문의하래요. 아니 근데 답장이 왔나요? 답장이 왔어요. 대변인실로 문의하려길래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이재명 코드와 맞다는 이걸 어떻게 대변인실에 제가 물어봅니까? 대변인실이 공식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 이거는. 본인이 답변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읽어는 드릴게요. 국가 R&D 관리 방식의 개혁 필요성이나 뭐 재난관리 현장 인력에 대한 획기적 우대 방안 등 이슈에 대한 인식에 공통점이 있다는 정도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새 정부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차원이었으니 정치적 해석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정치적 해석을 안 합니다. 개인적 네.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저희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저는 그 취재원들의 이제 개인적 해석을 보면 정신승리다. 네.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가서 그런 소리 하셨냐 물어봤더니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무튼 저는 답변은 우리 이제 QWER님께서 짜쳐 크크라고 해주셨는데 요즘 진짜 이정주가 이런 짜친 취재에는 대한민국 탑입니다. 제가 이거 참 진짜 미쳐버립니다. 아무도 안 하는 취재. 아니 누가 이런 데 관심 있겠어요? 국무회의 분위기에. 무조건 이정주 단독이야. 아무도 안 해. 참고로 단독이에요.
여러분 단독이네요. 믿기지 않겠지만 참고로 단독입니다 이게. 아 믿습니다. 단독인 거 예. 믿습니다. 아니 예. 아무도 안 받겠지만 아무도 받아쓰지도 않아. 심지어 쓰잖아요. 조회수는 잘 나와요. 제거 심지어 그 마포대교 사진사는 제가 기사 썼는데 저보다 이틀 후에 쓴 게 막 댓글 1,100개. 아,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저는 저 네이버 저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네. 보이지도 아. 않게. 우리 이제 이정주 기자가 불쌍하게 그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네.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매일 브리핑할 때, 네. 그때 매일 가가지고 매일 질문했던 기자잖아요. 네, 매일 갔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몰라요. 사실 이정주만 안 오면 그거 안 해도 되거든. 얘가 계속 와가지고 할 수 없이 계속 열었다라는 전설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뭐 그 공무원들 좀 세종에서 왔다 갔다 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니, 그러게 브리핑을 세종에서 열면 되지 저만 가게 왜 여기 국무조정실에서 엽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직접 물어보냐고 네. 코드 받는 거를.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렇고 저희가 그래서 조은석 감사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야마는 이제 조은석 감사위원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장면에도 나오는데 현재 조은석 감사위원이 특검에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감사원에서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옛날에 세월호 때 박근혜 세월호 때, 참사 때. 예, 해군 그 조사하다가 해경 그때 뭐 경정 뭐 그렇죠. 이런 사람들 이제 조사했던. 그렇죠. 박근혜 정권하고 척을 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팽당합니다. 맞아. 예,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강직한 수사를 많이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고지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네. 해경 사람들을 잡아 넣기 시작하면 네. 국가 책임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음. 그걸 무시하고 책임이 있다고 들어간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좌천당했던.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저는 조은석 특검이 분명히 나중에 한동훈 전 대표랑 만날 거라 생각해요. 만난다? 조폐공사 그 파업유도 사건 있죠. 네. 진영구. 관련 있죠. 한동훈의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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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조은석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곧 만날 것이다. 한동훈 조. 야, 그게 20년 넘은 사건인데. 장인 원수. 알죠. 알죠. 장인 어. 원수. 아니, 예. 조은석 그 검사장 좀 어떻게 보였어요, 변호사님은? 법조계에서 어떤 소문이 납니까? 이게 수사는 되게 잘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 뭐 본인이 고검장을 했기 때문에 고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있었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기자님들과 되게 스킨십이 좋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소통이라든가 좀 원활한 편이기도 하고 어쨌든 또 본인이 또 어쨌든 또 그런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성과도 잘 내지만 성과를 약간 드러내는 것도 주저가 없는 분이다. 아 맞아요. 예, 굉장히 그런 평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그런 이제 특검 브리핑 수사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저는 이 3특검이 서로 협조도 하지만 좀 경쟁 관계가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저는 이제 핫 이슈가 누가 김건희 씨의 신병을 확보하냐. 누가 빨리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거야. 마산병원에서 체포할 것이다. 누가 그게 저는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이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좀 더 급진적이고 좀 더 파격적이고 과감한 방법을 이번 택할 거다라는 평가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되게 약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 평가 들어보면 저는 생각나는 게 2016년 연말에 박영수 특검 처음에 나올 때도 비슷한 평가였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언론에 자기 성과를 내세우는데도 굉장히 좀 능하고 그리고 이제 특수수사나 뭐 형사수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수사도 굉장히 과감한 방식을 많이 쓴다. 그래서 그때도 뭐 부패 검사 출신이었다는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박영수 특검이 결국 하고 나서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굉장히 좀 약간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 맞아요. 명함이 있는데 수사는 화끈하게 한다. 네. 뭐 이런 쪽의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분도 보면 그 계속 지난번에 뭐 여러 감사원 예전에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잡으려고 하고 여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막 디올백 덮어주고 뭐 덮어주고 그렇죠. 감사원 했다 하면 다 그냥 관저 뭐 이사 과정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덮어주고 별거 아니야. 뭐 문제는 없었어. 근데 뭐 21g 그 뭐 예를 들면 이 실체가 뭐냐 아직 조사 안 됐다 뭐 이러고 있고 만나본 적도 없다 뭐 이러고. 근데 조은석 감사위원이 국감에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겁나 싸웁니다. 엄청 싸웠죠. 근데 한 마디도 안 지고 또박또박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계엄 전이에요. 삐언벙커 가서 잘못하면 계엄 선고했으면 갔습니다. 거의 100% 갔죠. 거의 100% 여기 우리 셋이랑 같이 갔을 거예요. 효수 연결되신 마음으로 누가 그러더라고 삐언벙커는 좀 좋은 데고 영연백에 들어가. 저는 영연백. 그 헬마이님은 제가 보니까 삐언벙커 정도에 이제 해놓고. 그때까지는 아직 아니었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아직 영연백이었습니다. 영연백이었어요. 그때는 그 유시민 작가의 후계자 아니었습니까? 아직 아니었어요. 아직 멀구나.
변호사님은 B연구부 갔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거보다 그냥 그 전에 그냥 아니야 김기현이가 바로 버렸겠다. 참수되지 않을까요? 꼴도 보기 싫다고. 야, 치워 이럴 수가 예, 이럴 수가 같아서 꼴도 보기 싫다고. 저는 뭐 예,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조은석 감사위원이 와 그때 그 감사위원 나와서 그렇게 말하기 힘들거든요. 아 맞아요. 예. 예, 사실은 본인 이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사무총장하고 결재권 없이 넘긴 거 아니냐 이러면서 따지고 들어가는데 이분이 와 수사 겁나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수사를 잘한다. 네, 감사원 쪽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가 기승전결해서 전단이 다 똑같아요. 결만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야 기소권만 없으니까. 예, 잡아넣어 네. 구속시켜 요거만 이제 검찰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앞단까지는 다 똑같아요. 똑같죠. 예, 그래서 사안을 보고 맥을 잘 짚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사 경험도 많고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언론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이용할 줄도 아시고 그렇죠. 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스타일이면은 내란 특검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특히 지금 우리가 보도는 많이 되고 있지만 막상 계엄을 전후해 가지고 벌어졌던 상황들이 대부분 비화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 내용은 녹취로 확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뭐 통화 내역 정도만 봐서 아 이때쯤에 누구랑 통화했으니까 무슨 얘기했겠다 추정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증거 자료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이전에 해왔었던 조은석 특검의 어떤 수사 스타일로 보면 엉뚱한 데를 찔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게 그렇죠. 하는 방식 혹은 그렇죠. 뭐 얘를 조져가지고 얘를 불게 만드는 방식 뭐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잘 활용한다면 네, 네. 뭐 그런 것들이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사실 옛날 특수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뭐 이 사람은 녹취가 없던 시대에 수사를 한 사람이에요. 녹취 맞아요. 필요 없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냥 조지면 뭐 네, 뭐 하나가 녹취 불지 마 불지 마. 들어가면 되지 뭐. 사실 내란 특검에서도 핵심 중에 하나가 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쪽은 어차피 뭐 웬만한 거 다 나갔고 네.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혹은 그 당시 국무회의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윤석열 쪽에 주장하는 그 이상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그렇죠. 장관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음. 그래서 그 장관들의 얘기를 들은 실무자들이 누가 움직였느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한 게 추경호, 신동욱 외에 또 누가 있냐. 네. 어느 정도까지 개입돼 있냐. 네. 요거를 밝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핵심 의제일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전 단계는 뭐 사령관들 다 털어가지고 이미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머지 단위들 정부나 내지는 여당이 그때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제대로 밝혀내는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시간이 이미 6개월 지나가지고 그럼 이거를 특검이 굉장히 좀 잘해야지만 제대로 규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건 심리전에도 좀 능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죠. 그 아무래도 그 이제 특검뿐만 아니라 특검부 규모도 이제 3특검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고 네. 6명이죠. 예산도 많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프레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이 뭐 검찰도 계시고 감사원도 계시고 어쨌든 윤 정부가 계속해서 좀 대척점에 있으면서 좀 내부적인 사정도 많이 알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분이 보통은 지금 다른 특검들은 이제 사무실 알아보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난 고검 가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일종의 검찰을 감시하기 위한 역할도 좀 생각도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짓 못하게.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검찰이랑 뭐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그렇죠. 그렇게 분들이 의심하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근데 이분이 뭐 검찰이랑 뭘 해서 얻을 게 이미 뭐 고검장이면은 뭐 사실 해볼 건 다 해보신 할 건 다 한 분이고 여기서 뭐 검찰을 봐줘서 본인이 뭐 얻을 영화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검찰을 그러니까 딱 목덜미를 잡고 우리 그냥 특검을 끌고 가겠다라는 저는 그런 의지로 보여서 어쨌든 아직 지금은 조금 응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특수통 뭐 검찰에 오래 네. 있었고 뭐 그리고 이제 서울 고검장도 했었기 뭐 때문에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이제 사진 띄워놓고 다들 윤석열하고 등산 간 거. 그런 거 네,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이게 다 뭐 짬짬이 네,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결탁 저거네 아니냐. 저거. 네. 근데 저렇게 하면 옛날 거라서 사실은 다 걸려요. 안대희도 있고 뭐 네. 김수남도 있고. 저거 뭐. 오래전 정준길. 맞아요. 예. 예. 태극기로 정준길 야 진짜 오랜만이다. 예, 유해랑 정준길. 예. 뭐 이게 있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검찰에서 핵심 실세 라인들은 뭐 다 있는. 네. 근데 뭐 저런 거보다도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비평가 입장에서 접근을 할 때 자꾸 이제 관계 위주로 네트워킹 위주로 하면은 사실 파악하기는 쉽죠. 그렇죠. 여기 누구 라인이라더라, 누구랑 친하다더라.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사실 이 시점에 중요한 직책을 맡는 사람들은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망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근데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고검장 했고 검찰 나와가지고
감사위원도 했었고 감사원 권한대행도 감사원장 권한대행도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결국 이 정권에서 그렇죠. 잘 되는 무언가 아니겠어요? 뭔가 이제 직위를 맡고 싶다면 그러려면 검찰이랑 잘해가지고 할 게 뭐 있어? 네. 검찰을 살려줘서 내가 좋을 게 뭐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방향은 아닐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조은석 검사를 좋게 평가해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욕망은 어디로 움직일까? 자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를 생각하면 검찰이랑 손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용할 수는 있어도. 그렇죠. 네, 그런 차원일 것 같아. 그러니까 자폭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그 포지션이 안 좋아요. 이거를 검찰로 그렇죠. 손잡아서 남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께서 뭐 그럴 생각도 없으시겠지만 뭐 검찰 개혁을 본인 막은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미 그렇죠. 뭐 법으로 이제 입법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어쨌든 수사를 검사들이 잘하는 검사들은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뭐 칼잡이로 써서 그걸 잘 걸고 이제 헤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이거 변호사님, 요거 뭐 실시간 댓글에 질문이 하나 있어서 대한변협에서 이상한 변호사들 특검보로 추천했대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 3명 추천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상해요, 근데? 아니 저도 뭐 세 분 다 뭐 각각 어떤 분들인지 대략 아는 분들인데 네. 뭐 사실 제가 아는 아직까지 보여준 행동으로 이상한 분들은 없었고요. 근데 결국 근데 이게 사람이 근데 정말 그래서 저는 조은석 특검이 중요한 게 그 위에서 근데 이분이 어쨌든 경험도 많고 이게 그러니까 만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상한 생각하죠. 다 티가 나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막 아무리 막 몰래 딴짓한다고 선생님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방에 문 잠가놓고 뭐 해도 엄마는 다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을 이렇게 감시와 애정의 눈을 보듯이 마찬가지로 특검이 그렇게 순순히 끌려다닐 사람은 아니고 그 특검보가 사실 그렇게까지 뭐 권한이 많지 않아요. 다 특검의 결재가 있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민주당이 추천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방향을 잡아놓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3특검법이 이재명 정부의 이제 1호 법안이잖아요. 네. 1호 법안이라는 거는 원래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정권 출범할 때 정권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후보가 되기 전부터 사실상 선거만 들어가면 뭐 대통령 될 거로 예정이 돼 있다시피 했었던 후보이기 때문에 웬만한 준비 작업들을 그 전에 다 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게 될 특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했거나 뭐 제가 뭐 거기까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사실상 면접에 준하는 수준의 어떤 것들, 어떤 작업들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렇죠. 어떤 작업들이 있었을 수 있고 그 준비 작업들을 대부분 민주당이 같이 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때도 3특검 중에 아마 민주당 추천으로 올라갈 특검이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일 거다. 수사 규모로 보나 중요성으로 보나. 뭐 그리고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사 진척이 많이 돼 있는 그렇죠. 편이고 규모도 좀 작기 때문에 조국혁신단 추천 쪽으로 글로 줄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도 아마 예상 범주 내에 있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정부가 계산했던 범주 내에 지금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여러 걱정들이 붙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큰 우려 사항이 될 가능성은 뭐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